악기들의 줄이죠. 줄들이 이제 하나가 나갔다, 고장이 났다, 풀렸다.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조현병이라는 말 대신에 정신분열증, 정신분열병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SBS에서 나온 조인성, 그리고 조인성이 나온 잠시만요, 조인성하고 누구지? 하여튼 그 사람이 나온 아주 이쁜 여배우가 나온 그런 드라마에서도 한번 나왔었고요. 주제로 담겨져 있었죠. 그때 조인성이 조현병에 걸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혼자서 이상한 행동들을 했죠. 그렇지만 매우 잘생겼던 그런 인상 깊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단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사고나 감정, 지각, 그리고 행동 등 이제 사람들이 인격들과 관련한 그런 것들이 이제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이제 정신질환인데요. 이게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뇌 이상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증상으로는 이제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양성 증상은 일단 밖으로 보이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상들을 양성 증상이라고 하고요. 이제 음성 증상이라는 것은 밖으로는 쉽게 관찰되지 않는, 하지만 비전형적인, 비정상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의 양성 증상으로는 일단 대표적으로 환청, 환시, 혹은 환촉, 환각, 망각, 와해된 언어, 괴이한 사고,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아시겠지만은 이제 환시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환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 남한테는 들리지 않는데 나한테는 들리는 거. 그리고 환촉, 벌레가 기어다닌다든지 이러한 느낌. 망상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망상 같은 경우에는 내 자꾸 머릿속에서 난 죽어야 돼, 이런 소리가 들리거나, 혹은 계속 범죄를 일으키라고 누가 시킨다든지 이러한 현상을 이제 망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괴이한 사고, 이제 음성 증상은 말 그대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에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 막 슬픈 그런 장례식장이나 영화 같은 그러한 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갑자기 막 웃고 박장대소하고 깔깔깔대고 이러한 거나, 혹은 다들 막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흐느끼는 그러한 상황 것들도 있고, 또는 이제 무표정한데, 그만 말했죠, 무표정하거나 의욕이 감퇴되거나, 또는 이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음성 증상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러한 진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더 잘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진단 기준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양성 증상이 갑자기 1개월 이상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이거나, 혹은 음성 증상이 6개월 이상 꾸준하게 드러나는 때, 이때를 이제 조현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 현저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을 하지 못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있음, 장애가 있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약물치료나 다른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원 치료를 진행하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그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추세가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겠다, 조금 사회에 적응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키지는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증상이 좀 심각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마 당사자들은 또 입원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사자들은 자신 스스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는 정상적이다, 나는 그냥 단순한 어디가 아픈 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일단 정상적인,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노멀한 그러한 사고를 하지 않아요. 과속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뉴스도 한 몇 번 나왔잖아요. 차가 역주행을 한다고 해도 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요, 딱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자신이 범죄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이제 범죄의 형벌을 감경시키려고 난 조현병이다, 정신병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형량을 감경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절대 안 되는 일이면서도 또 이런 거는 심리검사나 이제 거짓말 탐지기 이런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현병이나 정신병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자살과 같은 사고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조현병에 걸렸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하시거나 하늘로 가셨죠. 혹은 이제 가족들을 몰살하고 자신도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은 가족, 친구들, 혹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주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은 더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이제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왜 저 사람이 아픈데 왜 내가 신경을 써야 되지? 이러한 의구심을 품지 말고 도덕심과 인내심,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함께 치유를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들은요, 제 생각에는 이제 혼자서만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이 신경을 쓰고 좀 관심을 두고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빨리 고쳐질 수도 있고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조금 길어졌어요. 이런저런 좀 사소한 말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부분도 있고 또 편집을 하다 보면 짧아지겠죠? 오늘은 조금 급한 감 있게 촬영을 하고 이제 조금 게으른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사소한 방송이라도 올려서 제가 살아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심리학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 마음 있는 마음 테라피스트 연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